이 스타렉스 차량에 이제 서브우프 박스를 제작할 겁니다. 서브우프는 이 그라운드 제로, 이 그라운드 제로인데 출력이 좀 세면 1000W까지 허용 입력이 되고, 보이스 코일이 이쪽에도 있고 또 이쪽에도 있죠. 또 자석이 좀 큽니다. 이렇게 좀 크고, 그래서 출력을 많이 요하는 스타일이고, 이 엣지가 빡빡합니다. 엣지가. 그리고 콘지는 이제 그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깎은 거죠. 그래서 강력한 출력이 들어와도 소리를 잘 스피커가 견디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스피커들은 이 그 플라스틱이 아니고 알루미늄이지 않습니까? 이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박스가 없는 상태에서 좀 맑은 느낌의 소리가 나죠. 대신에 내가 세게 때리니까 이거 좀 쭈그러지죠. 이게 알루미늄입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그 엣지인데, 이 엣지 역할은 스피커가 앞뒤로 움직일 때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고, 그리고 또 맥스값 최대치로 앞으로 오고 최대치로 뒤로 갔을 때 그 부분도 텐션을 유지해 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엄지를 콘지의 떨림하에 그 엄지랑은 상관없고, 이 콘지가 움직이는 그 진동의 그 민감성을 제어하는 역할이죠.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또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딱딱한 편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출력을 많이 요하는 스피커다. 대신에 출력이 많이 들어가면 맑은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면 이 콘지에서 내는 소리 외에 이 우퍼 이런 스피커들은, 이 빡빡한 스피커들은 베이스, 이게 인클로저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클로저 구조에서 나오는 또 특히 이제 포트를 반드시 넣어야 되죠. 포트를 넣고 그 포트의 사이즈도 작은 것보다 큰 게 좋죠. 그래서 그 포트에서 나오는 소리와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 두 개를 겸했을 때 이렇게 빡빡한 콘지를 유지하고 있고, 이 자석이 큰, 출력이 센, 그리고 이 댐퍼도 굉장히 늘어지 않습니까? 댐퍼가 이 노란 게 댐퍼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이거 벤트를 넣기로는 작은 공간이죠. 그래서 벤트를 요 박스 측면에서 홀을 따서 4인치를 넣을 겁니다. 이거 넣어가지고 이 박스 외부 쪽으로 나와서 이쪽에 구멍을 내서 벤트 소리를 따로 집어넣을 겁니다. 이쪽에는 이제 콘지의 위치고, 요 철판을 따낼 겁니다. 그리고 벤트가 들어가는 철판도 따내고, 그러면 벤트가 외부로 돌출돼 갖고 우리 잠만경처럼, 잠수함의 잠만경처럼 되겠죠. 놓아서 기어가 꺾어서 앞으로 가니까. 근데 그 잠만경처럼 만드는 그 엘보를 꺾어서 만드는 벤트가 3인치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좀 불리할 수 있죠. 이 작은 그 파이에서 공기가 꺾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항을 받지 않습니까? 저항을 받으면서 공기 양은 있지만은 쿵 하는 저음의 그 베이스 음색이 잘 안 나올 수 있는데, 그 4인치는 굉장히 큽니다. 4인치가 10cm 아닙니까? 4인치 구경에서 엘보를 꺾으면 기역자 90도로 꺾는 게 아니고 유순하게 꺾어야 됩니다. 엘보를 써서. 그러면 이쪽에 그 소리의 그 음색 변화 없이 실내 쪽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 그러한 방식으로 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차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작업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설명을 좀 많이 한 택입니다. 요 정도로 해가지고 포터 전체 길이가 30cm쯤 돼야 되니까 이리 꼽아가지고 이제 이 앞쪽으로 나가게 할 겁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연장해서 그 철판을 타공한 다음에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럼 이리 꺾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내부에 들어가는 거는 한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정도의 부피, 여기 한 1리터 조금 넘지 않겠습니까? 요거 하고 요 부피하고 그 스피커 자석하고 프레임의 그 부피, 그것을 이제 빼야 됩니다. 이 박스 채적에서 50리터면 좀 전에 이게 이제 1.5리터 안 돼, 1리터 좀 넘지 않습니까? 1리터 하고 그 스피커 자석하고 프레임, 거기에 한 2.5리터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거하고 포함하면 한 4리터 정도가 빠져나가죠. 4리터를 더 크게 짜야 되고, 또 내부에 보강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한 또 한 2리터 될 것이고, 그럼 요거와 스피커하고 한 3리터 잡고, 그 보강대 2리터, 한 5리터는 더 들어가야 된다. 대략적으로 했을 때. 그럼 50리터니까 55리터가 되죠. 55리터. 실제는 55리터의 시가 되고 300이 되고, 요거는 이제 590이 되고, 요거는 420이 되겠죠. 외행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포트가 이리 들어가니까 550 내부 사이즈면
크지 않습니까? 10인치가 이쯤에 들어가고 포트가 이쪽에 들어가니까 조금 정센터에서 약간 왼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작업을 이제 진행할 겁니다. 이제 차 구조와 스피커의 특징, 그리고 박스 형태를 정하는 이제 이게 순서죠. 방식이고. 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은 요 맨을 갯눈으로 보면서 이 맨을 기준으로 이 힘 조절을 좌우로 하고, 이게 진입이 되고, 이 맨이 똑바른 붙을 때 진입이 되고, 요 핀까지 가게 되면 조금은 이 날을 봐야 되겠죠. 이게 핀에 들어간 그쪽만 좀 잘리면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진입할 때 이 맨이 붙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스타렉스 차량에 서브우프 박스를 제작할 겁니다. 서브우프는 이 그라운드 제로인데 출력이 좀 세면 1000W까지 허용 입력이 되고, 보이스 코일이 이쪽에도 있고 또 이쪽에도 있죠. 또 자석이 좀 큽니다. 이렇게 좀 크고, 그래서 출력을 많이 요하는 스타일이고, 이 엣지가 빡빡합니다. 엣지가. 그리고 콘지는 이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깎은 거죠. 그래서 강력한 출력이 들어와도 소리를 잘 스피커가 견뎌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스피커들은 플라스틱이 아니고 알루미늄이지 않습니까? 이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제 박스가 없는 상태에서 좀 맑은 느낌의 소리가 나죠. 대신에 내가 세게 때리니까 이거 좀 쭈그러지죠. 이게 알루미늄입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요거는 이제 엣지인데, 이 엣지 역할은 스피커가 앞뒤로 움직일 때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고, 그리고 또 맥스값 최대치로 앞으로 오고 최대치로 뒤로 갔을 때 그 부분도 텐션을 유지해 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엄지를 콘지의 떨림하에 그 엄지랑은 상관없고, 이 콘지가 움직이는 그 진동의 그 민감성을 제어하는 역할이죠.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또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딱딱한 편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출력을 많이 요하는 스피커다. 대신에 출력이 많이 들어가면 맑은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면 이 콘지에서 내는 소리 외에 이 우퍼 이런 스피커들은, 이 빡빡한 스피커들은 베이스, 이게 인클로저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클로저 구조에서 나오는 또 특히 이제 포트를 반드시 넣어야 되죠. 포트를 넣고 그 포트의 사이즈도 작은 것보다 큰 게 좋죠. 그래서 그 포트에서 나오는 소리와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 두 개를 겸했을 때 이렇게 빡빡한 콘지를 유지하고 있고, 이 자석이 큰, 출력이 센, 그리고 이 댐퍼도 굉장히 늘어지 않습니까? 댐퍼가 이 노란 게 댐퍼입니다. 이게 밝은 쪽으로 비춰보면 이 아랫단에 좀 노랗게 보이는 거, 저기 댐퍼인데 좀 노랗게 보이죠. 저기에 스피커가 아래 올라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또 잡아주는 텐션 역할인데, 저것도 좁은 게 있고, 댐퍼의 폭이 좁은 게 있고 넓은 게 있는데 넓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 스피커가 많이 빡빡해도 출력에 따라서 많이 앞뒤로 맥스 값이 높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기량이 굉장히 많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피커들도 실드로 뭐 한 20리터, 30리터 짜도 되는데, 그 차량 구조가 이제 맞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스피커들은 실드보다는 포트가 좋고, 포트행 박스는 좀 더 커지죠.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또 이제 반드시 벤터, 그 포트가 바람구멍이 들어가야 된다. 이 앰프는 우선 이거 쓸 겁니다. 사운드 스트림으로 가지고 앰프를 쓰고, 그 다음에 한면이 거꾸로 돼요. 거꾸로. 죄송합니다. 쓰고 이제 이거를 4옴 듀얼이니까 브릿지 2옴은 이 앰프가 안 되고 스테레오로 4옴 4옴 나가겠죠. 그러면 이 앰프가 뭐 한 250W, 370W 돼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퓨저의 용량을 보면 30A가 두 개 꼽혀 있기 때문에 300W, 300W, 600W는 나온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다음에 이제 중음 앞에 이제 미드베 6인치가 있고 1인치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걸 넣을 겁니다. 미드레인지를 추가로 할 겁니다. 지금은 이게 4채널짜리 앰프인데, 이것도 뭐 한 120W 한 4채널 뭐 이렇게 캔티알로 되어 있죠. 뭐 75W 4채널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앰프를 가지고 6인치와 1인치를 이제 가동할 겁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이제 이게 이 우퍼는 세고
그러고 이제 앞에 3웨이가 아니고 2웨이지 않습니까? 또 앞에도 출력이 그 센 스피커는 아니죠. 비파 스피커인데 좀 부드러운 스타일입니다. 요 지금 요 헤드를 하다가 이제 그 촬영은 안 했는데 헤드 유닛이 다 조립이 됐죠. 그 헤드 유닛이 원래는 이게 프리앰프만 넣으려 했는데 프리앰프에서 우퍼 게인이 따로 나가니까 그러고 음악에 따라서 이제 오밴드를 조정할 수 있죠. 완전 초 하이엔드가 아니면 프리앰프가 있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만 넣으려 했는데 요 밑에 보면은 리니어 파워 XO3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3밴드 3밴드 크로스바입니다. 이게 로패서, 서브우퍼를 쓸 수 있고, 요거는 밴드패스죠, 밴드패서. 요거는 이제 저음을 자르고 위에 하이 고음도 잘라서 필요한 중음 영역만 낼 수 있는 그 기능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쪽 볼륨 달린 거는 하이패서, 그런 게 고음만 쓸 수도 있고, 패시브를 쓴 중고음에 이 주파수를 맞춰서 쓸 수 있죠. 그래 주파수를 요 드라이버는 조정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좋은 이유는 이렇게 조정해놨고 베이스만 따로 이렇게 확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베이스 앰프의 신호만 올리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6인치가 여기 해당되겠죠. 6인치는 완전 저음과 고음이 안 오겠죠. 그것도 볼륨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고, 또 앞에서 바로 또 게인을 드라이버로 이게 음색을 주파수 장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튜닝할 때 되게 편하죠. 그러고 이제 고음의 소리를 좀 더 청명하고 맑게 많이 듣고 싶다 올리면 되고, 이 위에 그 이퀄라이저가 있지만은 또 각각 그 서브우프의 볼륨, 6인치의 볼륨, 고음의 볼륨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파수 조정해서 음을 좀 좋게 내줄 수 있는 그런 고급 기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헤드 유닛이 이러한 방식의 작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또 반달행 손톱 같은 공간도 있고 다 이렇게 질감이 괜찮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종이 재료입니다. 이게 종이 재료가 질감이 좋거든요. 종이 재료를 가지고 2겹, 3겹, 4개 발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는 공간을 이제 막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기 좋게 이제 완성을 했고, 이제는 이제 우퍼를 장착했는데, 우퍼를 그럼 어떻게 장착할 것인가? 이 우퍼를 박스를 짜서 포트형 박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쪽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 제가 이제 이 화면이 가까이 가면 이렇게 모습이 안 보이니까 제가 이제 요 대를 내놓고 가겠습니다. 이 차가 이제 스트렉스죠. 스트렉스 이제 6밴이죠. 6밴이라는 것은 앞쪽에 승객이 탈 수 있는 시트 공간이 6명까지 탈 수 있다. 그래서 6밴입니다. 3밴은 앞쪽에 3사람, 운전자 포함해서 3사람이 탈 수 있는 시트가 있다. 그러면 3밴입니다. 그러면 6밴은 뒤에 또 3사람이 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3밴짜리가 있고 6밴짜리가 있는데, 3밴은 진짜로 운전석 조수석 센터에 자그마한 의자, 그래갖고 징칸을 넓히는 방식이 3밴이고, 근데 통상 이제 D시트에 3사람이 타는데 간혹 일하는 사람들은 같이 동료를 태우고 가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밴을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공간이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전체 길이가 6배는 뒤에 공간이 재 보면 요 끝까지 재 보면 요까지는 재면 1700이 나오죠. 근데 3배는 뒤에 좌석 3개가 탈거되고 이 공간을, 이 100세 공간을 앞쪽으로 바짝 밀은 거죠. 그 경우는 한 2500 이렇게 나옵니다. 2500 좀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2500 같으면 웬만한 이제 자재를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그 건설 자재 있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실을 수 있고, 요 6배는 조금 좁아가지고 그거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차는 사람을 많이 태우는 스타일의 일하는 사람이라 3밴을 했죠. 그래서 3밴이든 6밴이든 짐을 실는데 걸리지 않는 오디오를 장착하고, 오디오 기기도 장착하고, 우프통도 장착하고, 그리고 소리도 좋게 하는 방법을 오늘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좀 있으면 저 스피커에 맞는 스펙과 가로, 세로, 정사각형, 직사각형의 높이 사이즈가 나오고 포타 방식도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작업하는 방식도 제가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럼 그렇게 작업된 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앞쪽에 당겨서 이쪽 공간까지는 이제 짐을 이렇게 공구를 실어야 돼. 딱 실으면 여기까지 오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 폭이 한 400 정도면 되죠. 나머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조금 더 짧은 짐을 실어도 되고 이게 오디오 기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오디오 스펙에 맞는 박스를 짜게 되면 아마 한 이 정도까지 여기서부터 이 정도 그러면 한 700 정도 700 정도 넣을 끼고 대충 뒤로는 한 350이나 넣을 겁니다. 근데 이 차는乘用차가 아니라서 스피커 인클로저를 짤 때 그냥 직사각형으로 짤 겁니다. 직사각형으로 그냥 직사각형으로 길게 이 앵글을 안 주는 거죠. 대신에 이제 앵글을 안 주면 뒤편으로 조금 더 나와야 되는데 뒤편으로 조금 더 나오면 좋은데 그러면 짐 실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이 공간이 좁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고려해야 되고 이 오디오를 달아서 좋긴 한데 오디오 기기 때문에 짐 실는데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오디오가 실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좀 얇게 짜고 대신에 안쪽에 공기 스피커 좌석과 후면 인클로즈 백 공간이 너무 좁으면 음질이 안 좋죠. 옆으로 긴 형태가. 그래서 그 공기가 부딪혀서 바로 반사음이 발생하는 어떤 속도가 반사하고 나서 또 스피커 계속 1초 만에 여러 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캔슬이 될 수 있거든. 캔슬링. 그래서 너무 가까우면 이 벽에 부딪힌 소리와 이 벽에 부딪힌 소리란다. 그 공기가 다시 스피커 후면 콘지 쪽으로 가죠. 그때 또 스피커가 또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뒤에 부딪혔을 때 좋은 소리 낼 수도 있고 더 캔슬이 돼서 안 좋은 소리 낼 수도 있고 음의 압력 빵 우리가 이제 북이 탄탄한 북을 땅 때리면 쿵 하면서 기분 좋게 에너지가 타격한 에너지보다 그 소리의 그 크기하고 질감이 훨씬 듣기 좋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운도 좋고. 그런데 그 안에 어떤 물체가 있어서 쿵 때렸을 때 너무 납작한 북이 돼 있다. 북이 어느 정도 점을 쿵 하려면 이 폭이 이렇게 넓어야 되는데 납작한 북이다. 그러면 땅 때리면 이쪽에서 울리고 이쪽에서 또 울릴 거 아닙니까? 공기 압력 때문에 서로가 울리죠. 서로가 울리면서 마주칠 때 이게 캔슬링이 돼버리면 푹 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넓어야 되는 거죠. 넘는 게 더 유리하다. 로우 웨이스로 나갈수록. 그래서 어떤 큰 북들은 길이가 저리 같은 데 가보면 길쭉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이제 음의 밀도를 높이고 저음의 밀도를 높이는 스타일로 만드는 거죠. 통 모양도 있겠지만 이게 이쪽 가죽과 어차피 두 개 다 음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한쪽이 안 움직이면 얇아도 모르겠는데 얇아도 캔슬링이 잘 안 생기는데 두 개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처럼 서브우프 박스 공간이 힘이 좋은 그 스피커인데 너무 좁으면 그러한 캔슬 발생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뒤로 가야 되는데 공간이 협소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앵글을 주면 조금 그게 나아지죠. 뒤편에 각을 이렇게 줘버리면 우퍼가 이거 달리고 각을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 우퍼가 여기 달렸을 때는 또 뒤가 민자라도 일단 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로바로 두 개가 섰다 했을 때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들어오는 신호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상하게 소리가 안 좋다 라고 생각된다면 그러한 현상이 발생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렇다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다. 반드시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대신에 이제 그 안에 압력 조절을 잘 하기 위해서 내부 구조물이 그 좁은 공간이니까 내부 구조물을 잘 넣어서 그러한 캔슬링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이제 스피커가 강력하고 딱딱하고 저런 스피커들은 콘지 자체가 또 이렇게 말로 소리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뒤에 후면 인클로저 내부의 공기의 압력을 잘 채워서 그 압력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벤트를 만들어야 되죠. 그 벤트가 크기하고 길이 뭐 이런 것들이 또 음을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얇게 짠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을 덧붙여서 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작업하고 피스 쪼고 자르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목공소에 가면 나무를 우리보다 더 잘 다루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음악을 잘 내기 위한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잘 짜도 좋은 소리가 안 나겠죠. 그리고 또 탄탄하고 야무치게 짤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탄탄하고 야무치게 짜야 되고 이런 각도를 짜야 되고 안에 구조물이 들어가야 되는가를 아는 거와 모르는 거는 목공소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는 사람 그 내용을 알면 카오디오 하는 사람들이 알면 단순한 제작이 아닌 그 제작하는 이유와 자재가 들어가는 이유 또 최종적으로 어떤 소리가 날 것이다 라는 어떤 이미지 그것을 알고 있어야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비록 전문가가 아니라도
그러한 것을 알면 아무 때나 박스 통을 짜면 되는 게 아니구나. 좋은 소리를 찾아서 가는 매니아라면 이 내용을 알면 직접 할 수는 없지만은 머릿속에 있단 말이지. 그럼 이것을 좀 잘해줄 샵을 찾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가지, 쉽게 말하면 돈은 줬는데 소리가 안 좋은 그러한 행상은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을 여러모로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짜고 붙이고 하는 거는 목공소나 목수들이 더 잘할 수 있다, 우리보다. 그러나 그렇게 짤 수 있고 소리를 내는 것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모레에서 오디오 전문가고 또 오디오 매니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앞쪽으로 반드시 봐야 되겠죠. 이 뒤에는 시트가 있습니다. 3열, 2열 시트. 첫 번째 운전 조식이 1열이고, 두 번째가 2열이고, 세 번째가 3열이고, 네 번째는 4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A 필러도 저 앞문짝, 앞유리 앞배가 필러. 그게 A 필러고, 조수석에 운전석 탔을 때 옆에 측면에 있는 그 공간, 앞유리와 뒷유리 사이에, 그게 B 필러. 그러고 뒷좌석 이 승용차 탔을 때 그 뒷유리 쪽에 붙어 있는 게 C 필러입니다. 그것도 A, B, C. A 필러, B 필러, C 필러라고 명칭을 하고, 시트도 1열 시트, 2열 시트, 3열 시트, 4열 시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 관광차들은 한 20열 시트까지 있겠죠. 그러면 이제 2열 시트하고 공간이 한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박스가 한 높이가 이 정도 될 겁니다. 대충 이렇게 요리 한 350, 높이가 뭐 한 400, 뭐 450. 뒤로 자꾸 놓으면 안 되니까 체력에 맞춰서 뒤로 놓는 대신에 위로 많이 올라가야 되겠죠. 옆으로도 많이 못 가죠. 왜? 또 짐 실는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스피커를 조금은 이 정도까지 박스를 짜고, 이만큼 짜고, 이쪽에는 이제 벤터, 스피커 박스 속에 박스가 작기 때문에 벤터가 들어가면 뒤로 길면 좋은데, 뒤로 길게 못하니까 뒤로 길면 벤터를 스피커와 나란히 봐서 앞으로 짜면 됩니다. 앞으로 보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벤터를 밖으로 뽑아서 기역자 엘보를 꺾어서 외부에서 들어갈 겁니다. 벤터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큼 정도 오고, 여기까지 붙으면 대충 한 600 되지 않습니까? 600, 550이나 550이나 뭐 600 그 사이 폭을 짜고, 뒤로는 그 위에 앰프가 하나 들어가고 뒷변에 앰프 하나 들어갈 겁니다. 그 위에 들어가는 앰프의 폭만큼은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공간이 벤트를 넣기로는 작은 공간이죠. 그래서 벤트를 요 박스 측면에서 홀을 따서 4인치를 넣을 겁니다. 넣어가지고 이 박스 외부 쪽으로 나와서 이쪽에 구멍을 내서 벤트 소리를 따로 집어넣을 겁니다. 이쪽에는 이제 콘지의 위치고, 요 철판을 따낼 겁니다. 그리고 벤트가 들어가는 철판도 따내고, 그러면 벤트가 외부로 돌출돼 갖고 우리 잠만경처럼, 잠수함의 잠만경처럼 되겠죠. 놓아서 기역자 꺾어서 앞으로 가니까. 근데 그 잠만경처럼 만드는 그 엘보를 꺾어서 만드는 벤트가 3인치나 요런 걸 하게 되면 좀 불리할 수 있죠. 이 작은 그 파이에서 공기가 꺾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항을 받지 않습니까? 저항을 받으면서 공기 양은 있지만은 쿵 하는 저음의 그 베이스 음색이 잘 안 나올 수 있는데, 그 4인치는 굉장히 큽니다. 4인치가 10cm 아닙니까? 4인치 고경에서 엘보를 꺾으면 기역자 90도로 꺾는 게 아니고 유순하게 꺾어야 됩니다. 엘보를 써서. 그러면 이쪽에 그 소리의 그 음색 변화 없이 실내 쪽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 그러한 방식으로 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차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작업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설명을 좀 많이 한 택입니다. 그러면 요 스피커가 아까 설명했고, 요거는 이제 퍼져널 앰프죠. 다음에 뭐 이제 그 3인치나 뭐 4인치, 5인치를 이제 추가하게 될 때 스피커 배선은 이미 깔아놨습니다. 좀 좋은 거로. 스피커 배선하고 이렇게 RCL 선호선은 좀 좋은 거 넣는 게 좋습니다. 소리 좀 찾으려고 하면. 그냥 막상 쓰는 거는 진짜 안 좋거든요. 그래, 내구성도 약하고. 그래, 일단은 이 제품들은 바꿔치기 하면 되지만은, 케이블 작업은 한번 깔아놓으면 이제 한번 바꾸기가 힘들죠. 그래서 좋은 거, 완전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까는 게 좋고, 중고보다는 색이 좋습니다. 중고보다는 새거. 케이블은 이게 습도와 온도, 또 이제
이 에너지가 지나가면서 자꾸 이제 저항 발생도 생기고 뭐 저항보다도 습도와 온도에 의해서 약간 산화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이제 케이블들은 습도와 온도에서 산화 확률이 적다. 그래서 이제 보통 오디오가 한 달 두 달 하다가 케이블 덜 내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뭐 5년, 10년 이리 쓰고 덜 내고 다른 사람이 또 중고 사서 쓰다가 5년 몇 년 쓰다가 또 팔고 20년 제가 케이블 중고 사온 거 보니까 좋다 했는데 30년 된 것도 사온 거 봤습니다. 30년, 20년 넘은 것도 있고 아무리 좋아도 까보면 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5m 사이즈에서 보면은 1m까지는 때가 있고 자꾸 잘라보고 안쪽으로 가면서 조금 나아지는데 전체가 때가 쌓이는 것도 있거든요. 케이블 아무리 좋아도 오래되면 그리 된다. 왜? 집에 쓰는 게 아니고 차 안에는 얼마나 더 70도, 60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추울 때는 막 20, 30도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게 2, 30년 견디다 치자 좋을 게 없겠죠. 그래서 케이블은 그만 차라리 중고 50만원짜리 중고 25만원 하는 것보다 새거 25만원 좀 깎아가지고 30만원짜리 25만원 깎아가 넣는 게 좋다.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소리를 찾아가는 사람한테는 중요한 팁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앰프가 박스 위에 들어가고 이 앰프는 박스 밑에 DB에 후면에 들어가죠. 그럼 이 앰프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 박스 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 박스 뒷면에 붙이면 여기서 요리되는 거. 요걸 말하는 거죠. 요리되는 거.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의 그 앰프 박스의 폭이 요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박스 폭이 220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있죠. 요게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높이. 예, 160이죠. 160인데 여기 이제 220이면은 160 떨어지면 공간이 얼마 없죠. 그래서 아까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금이라도 좀 더 뒤로 물려보고 측면이 너무 많이 나가면 벤트를 이렇게 외부로 잔망경처럼 꺾어서 가려고 하면 또 다른 쪽에 공간에 짐을 실을 때 거기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160이면 만약에 요 정도 이게 한 4인치 정도만 뜨주면 좋습니다. 4인치 요 정도까지. 그러면 160인께네 160이니까 여기가 그러면 260 실제 박스 내부가 260이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나무 두께가 이제 20T입니다. 그럼 260 내부를 260으로 하고 나무 두께 지금 300이 넣어줘. 300이 넣는 겁니다. 100에서부터. 그러면 내부가 260이고 높이하고 이제 폭을 가지고 이 스피커 스펙에 맞는 박스의 형태를 이제 지금 만들 겁니다. 박스 그라운드 제로 12인치가 박스 스펙이 실들은 대충 20에서 35리터 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제 벤트 타입은 50에서 70리터까지도 가능한데 너무 크면 저 차 공간을 자꾸 뺐으니까 50리터를 할 겁니다. 50리터면 1.7큐빅이죠. 1.7큐빅. 50리터에서 이제 포트의 그 사이즈. 그러면 그 박스 내부에 이 포트가 이게 4인치입니다. 4인치고 여기 이제 엘보라 하죠. 엘보. 이게 PVC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이제 요 정도 해서 요 정도로 해가지고 포트 전체 길이가 30cm쯤 돼야 되니까 이리 꼽아가지고 이 앞쪽으로 나가게 할 겁니다. 근데 요걸 조금 더 연장해서 그 철판을 타공한 다음에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럼 이리 꺾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내부에 들어가는 거는 한 이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정도의 부피 여기 한 1리터 조금 넘지 않겠습니까? 요거 하고 요 부피하고 그 스피커 자석하고 프레임의 그 부피 그것을 이제 빼야 됩니다. 이 박스 채적에서 50리터면 좀 전에 이게 이제 1.5리터 안 돼, 1리터 좀 넘지 않습니까? 1리터하고 그 스피커 자석하고 프레임 거기에 한 2.5리터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거하고 포함하면 한 4리터 정도가 빠져나가죠. 4리터를 더 크게 짜야 되고 또 내부에 보강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한 또 한 2리터 될 것이고 그럼 요거와 스피커하고 한 3리터 잡고 그 보강대 2리터 한 5리터는 더 들어가야 된다. 대략적으로 했을 때 그럼 50리터니까 55리터가 되죠. 55리터.
실제는 55리터의 내부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내부 공간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스피커의 높이가 160이고 좌석 뒤편에서 너무 붙으면 소리가 안 좋으니까 한 10cm 정도 띄운다. 그렇다 보면 이제 앞 내부 공간이 이제 26cm가 되는 거죠. 26cm. 그럼 26cm면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26cm에서 자작 합판 두께가 20cm니까 앞뒤 들어가니까 30. 그 외부가 30cm 되겠죠. 그러면 내부의 구조, 내부의 용량을 이제 이렇게 이제 외부부터 한 해보기. 외부. 내부를 해야 외부가 나오겠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12인치가 되고 이쪽 부분에 포트 10인치가 4인치가 들어가서 내부에 이만큼 정도가 들어가고 바깥쪽은 이렇게 꺾어서 칠판 쪽으로 이렇게 구멍이 나서 실내로 들어온다. 여기와 여기가 더 12인치. 그러면 일단 내부부터 먼저 해보면 내부가 일단은 30cm, 내부가 26cm는 이미 정해졌죠. 50리터를 만들어야 되죠. 50리터. 또는 이건 26입니다. 26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여기 그냥 내부 이제 부피죠. 요 현재 그리는 기. 그럼 뭐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높이가 스피커 높이가 최소 이제 30은 돼야 되는데 스피커 높이 박스의 높이를 한 35 정도 해보겠습니다. 35 정도 하면 여기 이제 35라고 보고 그럼 이 사이즈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의 직사각형의 박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12인치가 들어가고 약간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12인치. 그리고 포트가 여기에서 구멍이 나서 실내로 조금 들어가지고 그러고 이제 꺾여서 앞쪽을 보게끔 외부에 포트가 외부 노출되죠. 그럼 이게 이제 이쪽 포면하고 비슷하게 포면하고 같게 해야 실내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포트라는 것이 이게 4인치 포트지 않습니까? 이 포트가 3인치가 꼽히든 4인치 꼽히든 이 포트의 지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름만큼 포트 벽면에서 떠주는 게 좋은 거죠. 지름만큼 최소한에. 그러면 요 폭이 26이니까 포트가 10cm면은 나머지 이제 15cm가 남았지 않습니까? 16cm. 그러면 그럼 16cm 뭐 8cm 정도 뜨지 않습니까? 26이니까 요 공간이 되겠죠. 이쪽으로 이만큼 뜨고 또 이쪽에서도 또 이만큼 또 8cm 뜨고 아래 올로는 더 많이 뜨겠죠. 높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높이를 보면 이제 요 계산을 해봤을 때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 앞뒤 폭하고 높이하고 요 길이 폭 이 세 개만 곱하면 cm로 미리가 아니고 cm로 세 개만 곱하면 리터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요 정해진 26부터 해보고 곱하기 아까 높이를 조금 전에 35 일단 임시로 35라고 생각해보고 35 곱하기 좌우에 이제 그 길이가 있죠. 길이를 한 50을 해본다. 50. 그러면 여기에 보면 45리터지 않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좌우 길이를 60을 해보면 아까 50리터인데 한 55리터 가까이 54.6리터 되지 않습니까? 여기 리터입니다. 그러면 높이를 35 하면 나무 두께가 아래 올려 있으니까 39가 되지 않습니까? 높이가 39 정도. 그럼 차에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네, 39면 적당합니다. 그럼 요거를 갖다가 내부를 35 그럼 뭐 요게 보면 폭 26cm 높이 35 곱합니다. 그리고 길이 60cm를 했을 때 60cm 너무 긴 것 같은데 60cm를 한번 또 차에 가보고 오겠습니다. 이걸 60을 하면 너무 측면에 포터 노는 것까지 계산하면 조금 더 공간이 좀 안 좋습니다. 이게 높이 폭을 55로 정해야 돼요. 55로. 그럼 뭐 이 폭이 55 요거와 요거는 이미 정해주고 그러면 이제 높이 가지고 결정해야 되겠죠. 높이를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26 곱하기 요거 정해진 55 곱하기 높이를 40을 하면 57리터가 나옵니다. 57
그러면 높이를 38로 해보겠습니다. 38. 그러니까 54.3m. 그러면 38. 그러면 그 나무 두께, 합판 두께가 20이니까 42, 토탈 높이가 42가 되겠죠. 그럼 한번 또 갖다 봐야 되겠죠. 예, 여기도 맞겠습니다. 뒤로 나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좀 짐 실고 또 앰프가 또 뒤에 또 붙게 되지 않습니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해야죠. 38 높이가 그럼 38로 이거는 거는 잘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38 정해진 거 요것도 이거 지워버리고 지우개 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오시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위에는 외행 사이즈 되겠죠. 그러면 이게 20T짜리 쓰니까 여기 30cm가 되고 300이 되고, 요거는 이제 590이 되고, 요거는 420이 되겠죠. 외행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포트가 이래 들어가니까 550 내부 사이즈면 크지 않습니까? 10인치가 이쯤에 들어가고 포트가 이쪽에 들어가니까 조금 정센터에서 약간 왼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 그렇게 해서 지금 작업을 이제 진행할 겁니다. 이제 차 구조와 스피커의 특징, 그리고 박스 행태를 정하는 이제 순서죠. 방식이고. 그럼 내부가 550이면은 590, 이제 이 나무가 20T입니다. 그럼 590을 일단 자르고, 그게 이제 앞면, 뒷면, 그 밑면 되겠죠. 590. 이것을 어떤 것이 더 직각인지도 또 살짝 확인해야 되겠죠. 두 개 다 직각이 맞습니다. 그럼 요거는 내가 보관하기 위해서 잘랐던 부분이고, 이쪽은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졌던 부분이고, 공장에서 만들어졌던 부분이 더러운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깨끗하니까 이걸 그대로 자릅니다. 지금 이게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왜냐면은 날을 좀 좋은 걸 써야 됩니다. 한 5만 원 넘는 거 날을. 그리고 이 조깃대가 튼튼해야 됩니다. 이게 고정하는 게 저게 좀 움직이면 안 되고. 그래서 쭉 바로 밀 때 좀 요 맨하고 요 나무 맨하고 밀착이 잘 돼서 가야 되겠죠. 그리고 톱날이 회전이 좋아야 됩니다. 회전이 좋아야 단단한 나무도 자르고 되고, 너무 억지로 밀면 톱날이 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핀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핀을 딱 박아놔면 나무가 직선으로 쭉 나가죠. 그럼 이게 박스의 폭입니다. 590. 그러면 이 박스 폭이 이거 한 장 가지고 앞면, 뒷면, 윗면까지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외행이 300, 앞뒤가 420이니까 앞뒤가 400이 두 개 하면 840이지 않습니까? 840 빼고, 그러면 윗면이 260이라 260. 그러면 안 되네요. 윗면 하나가 모자랍니다. 그러면 여기 이게 측면 두 개 하고 윗면을 하면, 측면을 두 개 하고 윗면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무 가지고 박스 하나를 만들고, 이제 똥다리 나무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것을 이렇게 네 개 측면을 잘라야겠죠. 여기 윗면을 하나 할 나무가 필요하니까 앞뒤면은 안 되죠.
여기에는 절대 이 근방에는 한 5cm 안에는 이 손이 들어간다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5cm 안에는 이 손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아예 계속 세뇌를 해야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런 장비를 다루면서 다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사소한 거는 뭐 찍히고 이런 건 있지만은 그 탁가 쌀 때 손가락 초기에 많이 막혔습니다. 손가락에 탁가 이게 이제 막 잠다고 갔다가 탁 싸면은 이게 나무 결이 안에서 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단단한 나이트거든요. 그러면 탁가 핀이 들어가다가 휘어지면서 그렇게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탁가 핀의 길이만큼 맞는데 그래서 손을 벗어나서 딱 잡아야 되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요거 쓸 때는 요 면을 봐야지 이 면을 보는 거 아닙니다. 이 면을 보고 있으면 이 면이 이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5cm 내부에는 손이 안 들어가는 게 머리에 인지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은 요 면을 갯눈으로 보면서 이 면을 기준으로 이 힘 조절을 좌우로 하고 이게 진입이 되고 이 면이 똑바로 붙은 진입이 되고 요 핀까지 가게 되면 조금은 이 날을 봐야 되겠죠. 이제 핀에 들어간 쪽 완전 잘리면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 진입할 때 이 면이 붙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아래 위, 앞뒤 4개의 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 이 안에 이 안에 측면에 2개 들어가죠. 측면 2개가 이제 내부가 38에 26이지 않습니까? 38에 26. 38. 그러면 26을 2개 자르면 되겠다. 26을 38. 일단 38을 자르고 주간 걸 좀 26이면 요거 38을 자르고 이제 박스 내부 높이입니다. 이게 38에 이게 정확해야 되겠죠. 정확해야 박스 20T 두께하고 같이 혹시나 모르니까 이걸 한번 재보겠습니다. 조금 22T인데 조금 더 크네. 그러면 일단 이걸 해놨고 자를 때 조금 맞춰서 자르면 되겠네. 일단 요거는 38을 그대로 가면 돼요. 38. 앞쪽 26을 2개. 이거는 뭐 직사각형이라서 편하죠. 앵글이 필요 없으니까. (16인데) 16 요것을 조금 더 느르게 26이 뭐 사람은 아까 56m 왔지 않습니까? 27까지 26.5까지 0.5cm 길게 합니다. 이 정도. 그럼 0.5cm 길어지니까 아마 한 2리터 터질 겁니다. 그럼 보강대를 더 대면 되지 않습니까? 보강대를 많이 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게 26 포가입니까? 이게 측면 포가입니다. 이것도 그대로 잘랐지 않습니까? 이대로 해서 아래 위를 먼저 자르겠습니다. 아래 위를. 아래 앞뒤 측면은 420이 420 안 넣어서 요값부터 자르고 요걸 가지고 이제 아래 위 똑같은 거
이 공간은 구조물, 보강대 구조물로 쓰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아래 위 중에 하나, 또 요것을 하나 잘라서 또 아래 위 중에 하나 해야 되겠죠. 그럼 이게 아래 위죠. 요거 잘란 그 자리에 그대로 잘랐기 때문에 이게 밑에 탕 이렇게 되죠. 이게 스피커 아닌 내부 양입니다. 그러면 아래 위 이거 나무 두께가 22T라 하지만은 21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재보면 적어도 그렇게 자르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질 때는 세자로 문제가 나니까. 그럼 요 높이를 요래가 되는 게 정확하죠. 나무 두께가 정확한 수치가 없습니다. 뭐 제일 얇은 게 4T, 자작합판이 4T가 나오고 6T, 그 다음 9T, 12T, 15T, 18T, 20T, 22T 이됩니다. 그러니까 20T인데 22T가 올 수도 있고 또 22T인데 21T가 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24T, 30T 올라갑니다. 근데 요것을 자재 파는데도 잘 모릅니다. 납품하는 사람들이 공장에서 22뭐 정확하게 22가 안 논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재보는 게 좋아요. 이게 지금 이게 42.2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21이겠죠. 이 나무 두께가 42.2. 그러면 이 42.2를 앞에 판, 뒤에 판입니다. 42.2. 그럼 이 자로 가지고 이 쟀던 자, 이 자를 가지고 그래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건 정확합니다. 폭은 똑같이 잘랐기 때문에 이 좌우 폭은 뭐 얄짤 없이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설계 필기로만 했을 때 하고 실제 나무 두께가 조금씩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22T라고 했는데 21T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실은 그 두께가 다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무가 21T니까 이 안에 보강대가 필요하죠. 보강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필요가 없죠. 이 남한 동가리 나무 가지고 미리 이제 보강대를 쓸
구조물을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럼 일단 요런 사이즈를 얘를 만들어 놔야 이런 나무들을 가지고 기존에 쓰던 나무들을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21이니까 한 25 정도를 가지고 내부 구조가 똑같이 21로 나무 정사각형의 이제 단면이 되겠죠. 11짜리를 쭉 채가고 이 안에 들어갈 보강대가 되는 소재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21이니까 이제 요 손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 손이 안 들어가니까 요거를 밀어야 되겠죠. 왜 이 자르는 것을 보여주느냐? 조금 전에 이제 복잡했던 좁은 그 공간에 다른 나무를 이용해서 미는 그 동작하고 중요합니다. 그게 그걸 안 하면 언젠가는 손가락 다칩니다.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된 거고. 그리고 아까 남은 짜투리 나무 있죠. 짜투리 나무를 이렇게 버릴 게 아니고 이런데 보관했다가 언제든지 이렇게 잘라서 이게 이제 MDF보다 야무죠. MDF 요거하고 자작합판하고 이렇게 서로 딱 부딪히면 백발백중 MDF는 부러집니다. 그 자작합판이 훨씬 더 강도가 세거든요. 무게도 조금 더 무겁습니다. 내구성이 좋고. 근데 MDF의 그 울림의 소리는 좀 묵직하고 묵직한 소리고 대신에 맑은 소리가 안 납니다. 근데 자작합판의 앵콜로저의 구조의 그 베이스 소리는 MDF보다는 조금 가볍습니다. 대신에 맑게 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자작합판보다 MDF가 우리가 가공할 때는 훨씬 더 편합니다. 가공할 때 예, 조금 털려도 이 MDF가 나무가 실제 살짝 누르기 때문에 0.2mm, 3mm까지도 털려도 쪼으면 이게 딱 붙습니다. 서로가 빈틈없이 약간은 쉽게 말하면 쿠션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엠보싱 같은 쿠션감. 근데 조금 가공을 잘못해도 잘 맞아 떨어진다. 조금 커도 이렇게 붙이면 0.2~3mm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자작합판은 0.1mm만 차이 나도 쪼을 때 빈틈이 발생하죠. 이게 강도가 야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되게 가공할 때 정밀도를 요하고 또 정확하게 조립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대신에 강도가 야무다, 단단하다, 그리고 소리가 맑게 난다. 묵직한 소리는 MDF보다 조금 덜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가리를 안에 많이 대주는 이유는 뭐냐? 안쪽에 공기가 이렇게 조금 작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박스 자체가 이 에너지가 나오는 어떤 그 파워에 비해서 이 공간이 적죠. 실제 우리 그 악기들은 다 크지 않습니까? 콘드라 베이스도 우리 사람 키만 하고 킥 베이스도 이리 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우리 서브우퍼 12인치가 붕 하는 것보다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마이크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크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작은 박스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양은 굉장히 셉니다. 근데 그 센데 안쪽에서 듣기 좋은 그런 자연스러운 악기에서 나오는 베이스음을 내기 위해서는 안에 공기의 어떤 흐름과 압력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공기의 흐름과 압력 조절이 좋은 소리 내는데 불리한 조건이 되죠. 작으니까 사이즈가. 그래서 그러한 불리한 조건을 좀 완화시켜주고 좀 더 우리가 의도한 대로 움직여 달라, 재행해 달라 그런 의미의 구조물이 있는 게 좋아요. 뭐 여러 가지 홈오디오 유튜브 보면 여러 가지 미루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게 과연 좋은 건지 저 실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그것을 동영상의 어떤 보는 그 시간을 또 이렇게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실제 그게 좋을 수도 있겠죠. 이게 우리 사람 키만한 경우에는 벽에만 이렇게 붙는 것보다 이 가운데가 텅 빈 것보다는 요는 여러 가지 구조물이 들어가면 더 유리합니다. 근데 자그마한 박스 뭐 이런 거 미로행 이런 건 저는 이제 신뢰가 여기까지 간다고 보고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안 해도 이 측면만 이렇게 구조물이 들어가도 그러한 좋은 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립을 해야 되겠죠. 조립.